안녕하십니까? 건강정보나들이입니다. 여러분, 지금 이 질문에 솔직하게 대답해 보세요. 아침에 일어났을 때 몸이 가볍고 개운한가요? 아니면 자고 일어났는데도 피곤하고 몸이 무겁고 뭔가 찌뿌둥한가요? 만약 후자라면 오늘 영상은 여러분을 위한 겁니다. 저는 오늘 수십만 명의 건강 데이터와 최신 영양학 연구를 바탕으로 진짜 젊고 건강한 몸을 만드는 식사 수칙 7가지를 알려드릴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게 있어요. 이거 절대 여러분이 생각하는 그 뻔한 채소 많이 먹어라, 물 많이 마셔라 그런 얘기가 아닙니다. 오늘 영상 끝까지 보시면 왜 지금까지 건강하게 먹으려고 노력해도 몸이 안 바뀌었는지 그 진짜 이유를 알게 되실 거예요. 우리 한번 생각해 봅시다. 한국 사람들 밥은 잘 먹잖아요. 아침에 뭔가 챙겨 먹고 점심에 밥 먹고 저녁에도 먹고. 근데 왜 40대만 넘어가면 갑자기 몸이 확 바뀌는 걸까요? 왜 20대 때 먹던 거 똑같이 먹는데 30대가 되면 살이 찌고 피부가 칙칙해지고 자꾸 어딘가 아프기 시작할까요? 이게 단순히 나이 탓이 아니에요. 호르몬 탓도 일부지만 사실 가장 큰 이유는 우리가 먹는 방식에 있습니다. 먹는 것 자체가 아니라 어떻게, 언제, 무엇을, 어떤 조합으로 먹느냐. 이게 우리 몸의 나이를 결정합니다. 실제로 동갑인데 어떤 사람은 50대가 되어도 30대처럼 보이고 어떤 사람은 40대인데 60대처럼 보이는 이유. 유전자 차이가 30%, 나머지 70%는 생활 습관, 그 중에서도 식사 습관의 차이입니다. 오늘 제가 알려드릴 7가지 수칙은 하나하나 따로따로 해도 효과가 있지만 이걸 전부 조합하면 3개월 안에 몸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피부톤이 밝아지고 아침에 일어날 때 몸이 가벼워지고 이유 없이 지치던 게 사라지고 집중력이 좋아집니다. 자, 그럼 시작할게요. 첫 번째 수칙부터 갑니다. 수칙 1. 아침 첫 1시간, 당신의 몸이 결정되는 시간입니다. 많은 분들이 아침을 안 먹거나 아니면 빵이나 시리얼, 과일 주스 같은 걸로 간단하게 때워요. 근데 이게 하루 종일 혈당을 롤러코스터처럼 타게 만드는 첫 번째 원인입니다. 아침에 당분이 많은 걸 먹으면 혈당이 확 올라갔다가 확 떨어지거든요. 그러면 오전 10시쯤 갑자기 졸리고 집중이 안 되고 뭔가 달달한 게 또 먹고 싶어집니다. 이게 반복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먹어야 할까요? 아침은 단백질과 지방을 먼저입니다. 달걀 2개, 아보카도, 견과류, 그리스 요거트. 이런 것들이 혈당을 안정적으로 유지시켜주고 오전 내내 뇌와 몸에 에너지를 균일하게 공급해줍니다. 특히 달걀은 진짜 최고예요. 필수 아미노산 전체가 다 들어있는 완전식품이면서 콜린이라는 성분이 두뇌 기능을 향상시킵니다. 아침에 달걀 먹는 것만으로도 하루 컨디션이 달라진다는 연구 결과가 여러 개 있어요. 핵심 정리 아침엔 단백질과 좋은 지방으로 시작하세요. 빵, 주스, 시리얼은 점심 이후로 미루세요. 수칙 2. 먹는 순서가 몸의 나이를 바꿉니다. 이건 진짜 많은 분들이 모르시는 건데요. 같은 음식을 먹어도 어떤 순서로 먹느냐에 따라 혈당 반응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일본 케이오 대학교 연구에서 입증된 내용인데요. 밥을 먼저 먹은 그룹과 채소를 먼저 먹고 단백질 먹고 마지막에 밥을 먹은 그룹을 비교했더니 혈당 스파이크가 무려 40% 차이가 났어요. 40%입니다. 혈당 스파이크가 뭐냐고요? 혈당이 급격히 올라갔다가 떨어지는 현상인데 이게 반복되면 인슐린 저항성이 생기고 지방이 쌓이고 피부 노화가 빨라지고 만성 피로가 생깁니다. 한마디로 몸이 빠르게 늙는 거예요. 그래서 먹는 순서는 이렇게 하세요. 1번, 채소 먼저. 식이섬유가 당 흡수를 늦춰줍니다. 2번, 단백질과 지방. 포만감을 높이고 혈당을 안정시켜요. 3번, 탄수화물은 마지막에. 이것만 바꿔도 지금 먹던 음식 그대로 먹으면서 혈당 관리가 됩니다. 다이어트 하는 분들한테도 이건 진짜 핵심이에요. 수칙 3. 하루에 단백질을 얼마나 드시나요? 여기서 솔직하게 손 들어보세요. 하루에 단백질을 충분히 먹고 있다고 자신있게 말할 수 있는 분 계세요? 대부분의 한국인들, 사실 단백질이 심각하게 부족합니다. 우리가 밥, 국, 반찬 먹으면 단백질 다 먹는다고 생각하는데 실제로 계산해보면 일일 권장량의 절반도 못 먹는 경우가 많아요.
건강한 몸을 유지하려면 체중 1kg당 최소 1.2에서 1.6g의 단백질이 필요합니다. 60kg인 분이라면 하루에 72g에서 96g이에요. 달걀 하나에 단백질이 6g이니까 달걀만으로 채우려면 12에서 16개를 먹어야 한다는 뜻이죠. 단백질이 부족하면 어떻게 되냐고요? 근육이 줄어들어요. 근육이 줄면 기초대사량이 떨어지고 같은 거 먹어도 살이 찌기 시작합니다. 피부 탄력도 떨어지고 면역력도 낮아져요. 특히 30대 이후부터는 근감소가 자연스럽게 시작되기 때문에 단백질 섭취를 의도적으로 늘려야 합니다. 실천법은 간단해요. 매 끼니마다 손바닥 크기의 단백질 식품을 하나씩 올리세요. 달걀, 두부, 닭가슴살, 생선, 콩류. 뭐든 좋아요. 의식적으로 챙기는 게 중요합니다. 수칙 4. 이 음식들 지금 당장 줄이세요. 당신의 세포를 늙게 하고 있습니다. 이제 좀 불편한 얘기를 해볼게요. 현대인들이 가장 많이 먹는 음식 중에 사실 몸을 가장 빠르게 늙게 하는 게 있습니다. 바로 초가공식품, 정제 탄수화물, 그리고 씨앗류 기름이에요. 초가공식품이 뭐냐면 과자, 라면, 햄버거, 편의점 도시락, 바로 먹을 수 있는 냉동식품 같은 거예요. 이것들에는 첨가물, 보존제, 인공색소, 과당이 엄청나게 들어있는데 이게 세포 수준에서 염증을 만들어냅니다. 만성염증. 이게 노화의 핵심 원인이에요. 피부 트러블, 관절통, 지속적인 피로감, 두뇌 안개. 이런 것들의 뿌리가 다 만성염증입니다. 여기에 더해서 정제 탄수화물, 즉 흰 밀가루로 만든 빵, 케이크, 쿠키. 이런 것들은 혈당을 극단적으로 올렸다가 떨어뜨리고 피부의 콜라겐을 파괴하는 당화 반응을 일으킵니다. 쉽게 말하면 설탕이 피부 단백질에 달라붙어서 탄력을 없애는 거예요. 지금 당장 끊을 수 없어도 괜찮아요. 주 3회를 주 1회로 줄이는 것만으로도 몸이 달라집니다. 작은 것부터 시작하세요. 수칙 5. 장 건강이 전신 건강입니다. 발효식품의 힘. 여기서 잠깐 질문 드릴게요. 여러분, 된장찌개 자주 드시나요? 김치는요? 요거트는요? 이게 왜 중요하냐면 우리 장 안에는 100조 개의 미생물이 살고 있어요. 이걸 장내 미생물군이라고 하는데 이게 면역의 70%를 담당하고 세로토닌 같은 행복 호르몬 생산에도 관여하고 피부 상태, 체중 조절, 심지어 뇌 기능에까지 영향을 줍니다. 장이 건강하면 온몸이 건강해진다는 말이 그냥 나온 게 아니에요. 발효식품은 이 장내 미생물을 건강하게 유지시켜주는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김치, 된장, 청국장, 막걸리, 요거트, 캐피어. 이런 것들에 들어있는 유익균이 장의 환경을 좋게 만들어줘요. 특히 한국인들은 사실 발효식품 문화가 굉장히 발달해 있잖아요. 김치 하나만 잘 먹어도 장 건강에 엄청난 도움이 됩니다. 단 시중에 파는 공장제 김치 말고 가능하면 전통 방식으로 발효된 김치를 드시는 게 좋아요. 유익균이 살아있는 게 진짜 발효식품이니까요. 매일 발효식품 한 가지씩. 이것만 지켜도 6개월 후 몸 상태가 달라집니다. 수칙 6. 물, 언제 마시느냐가 중요합니다. 물 많이 마시라는 얘기 다들 들어봤죠? 근데 오늘은 좀 더 구체적으로 얘기해 드릴게요. 언제 마시느냐가 효과를 완전히 바꿉니다. 첫째,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물 한 잔. 이건 진짜 중요해요. 우리 몸은 수면 중에 호흡과 땀으로 수분을 잃거든요. 아침에 물을 마시면 신진대사를 깨우고 밤새 쌓인 독소를 내보내는데 도움이 됩니다. 공복에 찬물보다는 상온이나 따뜻한 물이 더 좋아요. 둘째, 식사 30분 전에 물 한 잔. 포만감을 높여줘서 과식을 방지하고 소화 준비를 도와줍니다. 반대로 식사 중에 물을 너무 많이 마시면 위산이 희석되어서 소화력이 떨어질 수 있으니 주의하세요. 셋째, 커피나 차를 마신 후에는 반드시 물을 추가로 마셔야 해요. 카페인이 이뇨작용을 하기 때문에 수분 손실이 생깁니다. 하루 권장량은 체중의 30ml를 곱하면 돼요. 60kg이면 1.8L 정도. 뭔가 복잡해 보이지만 결국 하루에 투명한 소변을 사해서 오해 볼 수 있으면 수분이 충분한 거예요. 이게 제일 간단한 기준입니다. 여기에 레몬 한 조각이나 오이 몇 슬라이스를 넣으면 마그네슘, 비타민C가 추가되고 물맛도 좋아집니다. 물 마시기 싫은 분들한테 특히 추천드려요.
수칙 7. 이것만큼은 지키세요. 저녁 식사의 황금 타이밍. 마지막 수칙인데요. 이게 어쩌면 가장 파급력이 큰 수칙일 수 있어요. 저녁을 언제 먹느냐, 그리고 잠들기 전 몇 시간 전에 끝내느냐가 수면의 질과 체중, 그리고 세포 회복에 직결됩니다. 우리 몸은 자는 동안 세포 수리와 독소 제거를 합니다. 이게 제대로 일어나려면 소화가 끝나 있어야 해요. 자기 직전에 뭔가를 먹으면 몸이 소화에 에너지를 쓰느라 회복에 집중을 못해요. 그러면 아침에 일어났을 때 피곤한 거예요. 자고 일어나도 개운하지 않은 이유가 이거일 수 있습니다. 권장하는 건 취침 최소 3시간 전에는 식사를 마치는 것입니다. 11시에 자는 분이면 8시 전에 저녁 식사 끝. 이 시간 이후로는 먹지 않는 게 이상적이에요. 이 방식이 사실 간헐적 단식과도 연결이 돼요. 저녁 8시에 먹고 다음날 아침 8시에 먹으면 자연스럽게 12시간 단식이 되는 거거든요. 이 12시간이 몸에서 오토파지, 즉 세포자가 청소를 활성화시켜요. 노벨상까지 받은 개념이에요. 우리 몸이 스스로 망가진 세포를 청소하고 새 것으로 교체하는 과정. 이게 곧 젊음을 유지하는 핵심 메커니즘입니다. 야식 먹고 싶은 마음, 저도 알아요. 근데 그 야식 한 번이 그날 밤의 회복을 통째로 날리는 거예요. 자, 오늘 배운 7가지 식사 수칙 빠르게 정리할게요. 수칙 1. 아침은 단백질과 좋은 지방으로 시작하라. 수칙 2. 채소 먼저, 단백질 다음, 탄수화물은 마지막에. 수칙 3. 매 끼니 단백질을 의식적으로 챙겨라. 수칙 4. 초가공식품과 정제 탄수화물을 줄여라. 수칙 5. 매일 발효식품 한 가지를 먹어라. 수칙 6. 아침 공복, 식전 30분 전에 물을 마셔라. 수칙 7. 잠들기 3시간 전에 저녁 식사를 마쳐라. 이 7가지 동시에 다 바꾸려 하지 마세요. 이번 주는 수칙 둘만 해보세요. 먹는 순서만 바꾸는 거예요. 그 다음 주에 수칙 1 추가하고. 이렇게 하나씩 쌓아가면 3개월 후에 몸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됐다면 지금 바로 좋아요 한번 눌러주세요. 영상 만드는데 큰 힘이 됩니다. 그리고 이 내용, 오늘 같이 밥 먹는 가족이나 친구한테 공유해 주시면 어떨까요? 내가 아는 사람이 건강해지는 것도 사실 나한테도 좋은 일이잖아요. 구독 아직 안 하신 분들은 구독 눌러주시고요. 앞으로 이런 영상 꾸준히 올릴 예정입니다. 마지막으로 댓글에 지금 제일 고치고 싶은 식습관이 뭔지 하나만 써주세요. 제가 다 읽고 반응이 많은 주제로 다음 영상 만들게요. 오늘도 건강한 하루 되세요.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 지금까지 건강정보나들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